202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한 일본의 수입 자동차 판매 대수입니다. 2014년도에는 472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1276대. 많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270% 성장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성장 중인 현대자동차의 현황이라는 내용인데, 성장 중.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철수한 이후로 10여 년 만에 다시금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저 다시 와주셨을 때부터 보고 있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예. 근데 당장에 여러분,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사가 떠요. 어떤 말? 한국 시장 쉽지가 않다. 당장에 여러분, 요 최근에 닛산 철수하고 혼다 철수했잖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 쉽지가 않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도 현대가 한번 철수했다가 다시 재진출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는 인식을 서로 갖고 있어요, 한일 간에는. 그런 와중에 현대가 최근에 기사가 좀 떠가지고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거 좀 요즘 변화가 생기는 것 같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현대차 얘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이 전기차입니다. 왜냐면 현대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만 가지고 일본 진출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친환경차.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 일본에서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현대자동차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중1 시장 재공략하는 현대차 그룹 현지화 전략의 시험대에 있다 라는 기사가 5월 19일에 한국에서 떴네요. 이것뿐만도 아니죠. 뉴시스 현대차 12년만 일본 재진출 합격점 게스퍼 EV 앞세워 판매 74% 상승. 74% 상승. 근데 퍼센트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몇 대부터 올라갔어요. 라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게스퍼. 일본 내에서는 캐스퍼가 인스타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귀여워. 한국에서는 캐스퍼가 경차지만 일본에서는 경차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일본도 일반 전기차, 경전기차 이렇게 나뉘는데 이 캐스퍼는 일반 전기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상도 받았네요. 이거 나오죠. 인스터가 2015-26 일본 카 오브 더 이어 베스트 10에 선출되었다. 유명하네요. 카 오브 더 이어. 카 오브 더 이어. 일본에서 뭐 약 칠 때 카 오브 자 이어 이래가지고 예. 약 파는 식으로 광고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차가 얼마나 팔렸길래 2015년도에 베스트 오브 카야. 동양경제 5월 19일 뉴스입니다. 현대 인스타 캐스퍼 EV가 784대의 연간 판매 대수.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 이게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좀 비교 대상 필요하네요.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이게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한 일본의 수입 자동차 판매 대수입니다. 2014년도에는 472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1276대. 많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가 27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꽤 높은 성장을 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별로 안 팔렸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나름 성장 중인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목표가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지난 기사인데 현대 재팬에서 말하기를 현대는 캐스퍼 EV의 투입을 계기로 판매를 가속화시켜서 2029년도에 판매 대수를 10배로 만들고 싶다. 언제 10배? 2024년도에 10배. 연간 5,000대가 목표입니다. 5,000대. 연간 5,000대면 아까 그래프를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메이커별로 보면. 그러니까 현대 5,000대 목표는 푸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푸조 정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본 시장을 석권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가 일본 진출했으니까 토요타, 혼다 하고 그게 아니라 수입차 시장 내에서도 그래도 좀 약간 마이너한 등급까지는 가고 싶다가 현대의 목표거든요. 거기다 이것도 어요. 2019년이잖아. 앞으로 3년 더 남았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1200대 팔고 그리고 당장에 올해만 하더라도 3개월 동안에 341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했다. 이러면 나쁘지 않다는 거야. 목표에 비해서 이거 잘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건 별로 그렇게 뉴스가 안 나왔을 건데 여러분. 짜잔. 일본 시장 30년 만에 재도전합니다. 승용차 대신 다른 거 들고 온 누구?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일본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PV5라는 차량, 이것도 전기차인데 이거를 필두로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해보려고 이렇게 오피셜로 공식 런치를 했어요.
최근에. 판매는 7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기아도 왔다라고 해서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잖아. 현대가 일본에서 아예 게임이 안 될 거면은 현기차 그룹인데 기아가 미쳤다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일본이 변화하는 게 보여.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아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 먼저 이걸 봐야 되겠네요. 현대나 기아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일본 내의 전기차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일본의 전체 자동차 내에서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땐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1.57%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앞으로 성장할 여력만 남은 거야. 그러네요. 맞아. 맞잖아요. 앞으로 90% 이상을 두고 누가 가져갈까의 그 성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마다 아마 보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아이, 오상 일본 사람들이 뭐 전기차 타겠어. 당장 바깥의 방송에서도 일본은 지진도 자주 나고 자연재해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마이너스한 이미지가 있다. 겨울에 일본은 눈 오는 산간 지역도 많은데 전기차 타고 있다가 눈 오는 지역에서 뭐요? 차 멈춰버리면 난리 나잖아. 잘 안 타. 맞아요. 그런 이미지, 마이너스 이미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충전 문제도 남아있고 일본. 그렇죠. 그런데 그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보면 일본 전체의 충전기입니다. 충전기가 스탠드가 2015년 3월달까지 조금씩 늘고 있죠. 충전기가. 전국의 충전기 거점이 2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초고속 충전 스탠드가 많이 없어요. 예. 왜? 일본은 옛날부터 닛산의 리프라는 차가 있어가지고 전기차가 빨리 보급됐거든요. 너무나 빨리. 예. 근데 그때는 고속 충전 기술이 없을 때부터 닛산, 일본 차의 니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반 충전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200볼트짜리 4만 대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차근차근 바뀌어 나가는 추세인데 그게 요즘 일본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기 앱 안에서 뭡니까? 정액제로 당신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일본 전국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좀 편의성을 느끼는 그런 단계로 오고 있는 겁니다. 충전이 있어서도. 그리고 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요. 역대급 엔저. 호르무즈랑 엔저랑 뭐가 연관됩니까? 기름이죠. 일본은 기름을 중동에서 거의 다 수입해 옵니다. 기름은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엔화의 가치가 싸. 엔저야. 그러면 더 많은 엔을 줘서 기름을 사와야 되잖아요. 요 10년간의 일본의 기름값입니다. 꾸준하게 어떻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일반 가솔린 기준이거든요. 예전에 쌀 때는 가솔린 1리터당 뭐 110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은 160엔, 170엔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뭘로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일본 정부의 보조금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지금 가솔린 1리터당 41원이 아닙니다. N입니다. 엥. 우리나라 돈 400원 보조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실제적인 지금 가솔린 가격은 얼마일 것 같아요? 1리터당 211엔입니다. 보조금이 사라지는 순간에 1리터당 2,000원 가는 거야. 2,000원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기차는 긁어보니까 사면은 보조금도 주네? 이거다. 나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 말한 지진 오면 어떻게 그걸 떠나서 현실적. 일본 사람들이 과거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미 있잖아. 하이브리드 차는 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기름값 때문에 좀 생활비 압박이 된다. 그러면 다음은 EV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죠. 전기 충전 요금이 가솔린보다 훨씬 쌉니다. 일본.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 유지비가 안 된다. 거기다가 딜러마다 사면은 일본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전기차 충전 몇 년 공짜 이런 프로모션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는 공짜다. 아니면 전기차 집밥은 싸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살 때 보조금까지 줘.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 풍조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고 있죠. 2016년 3월 도요타, 닛산, 테슬라 등의 판매 증가로 전기차 점유율이 과거 최고의 3% 이상에 도달했다. 어머. 아까 전기차 점유율 몇 퍼센트를 했습니까? 1.57%요. 근데 이제 3%. 2배 됐어요, 여러분. 2배.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전기차 등록됐습니다. 12,000대예요.
그 전에 7,000대, 6,000대, 5,000대, 뭐 5,000대, 8,000대 이렇게 3,000대, 2,000대 적었잖아요. 드디어 처음으로 한 달 10,000대까지 온 거예요. 일본의 전기차가. 갑자기 시장이 터져. 뭔가 있다. 도요타의 BZ4X의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66배로 폭증. 그러니까 거의 안 팔리던 차가 갑자기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3,300대 팔린 도요타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가 뭐냐면은 크기적으로는 라브4 정도 되는 차가 이 도요타의 BZ4X라는 전기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일본에서도 각종 기사가 쏟아지는 게 뭐냐면은 전기차에 대한 일본의 잠재 수요. 결국 판매 방식에 따라 달랐다. 신포도 여러분 이론 아십니까? 저 포도는 내가 따먹지 않아도 알아. 필이 달지 않고 신맛 포도일 거야. 난 저 포도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런데 도요타가 자 잡사봐요. 우리 도요타 이번에 한번 기가 막히게 개량해가지고 전기차 한번 냈어요. 잡사보세요. 전기차라는 게 이렇게 조용해? 내가 경차라든 가솔린 탈 때 차가 덜덜덜덜 시끄럽고 이랬는데 전기차는 차가 나가는 줄도 모르겠네? 조용하네? 고급차 타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 인식을 도요타가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이 도요타 전기차, 예 여러분, 보조금 얼마나 줄 것 같아요? 130만 원, 1,300만 원 보조금 줘요. 그러니까 이 차를 보조금 접목하면 얼마예요? 그냥 기본형 사면 350만 원, 3,000만 원대. 아니면 4,000만 원대 초반에 항속거리 746km 가는 전기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 10년에 20만 킬로야. 거기다 도요타잖아. 동네에 있는 도요타 딜러 가서 맡기면 돼. 그러니까 보조금 맥스겠다. 이거는 살만하다. 라고 느껴서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 차 사러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 타는 거야. 타보니까 전기차도 좋다. 아니, 우선 옛날에 일본 사람들 전기차 하면은 그 있잖아. 닛산. 박간현 영상 만들었잖아요. 뭐요? 닛산 사쿠라 경차. 이 차도 꾸준히 팔리긴 팔리는데 옛날만큼 안 팔려요. 왜? 이 사쿠라 경차는 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전기차인데 오래 못 가. 180km밖에 못 가. 거기다가 사쿠라는 뭐예요? 보조금이 500만 원밖에 안 줘. 반값이야. 왜? 일본이 보조금 주는 기준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의 전기차 살 바에 라브4급, 소렌토급 같은 그런 느낌의 전기차 4천만 원에 사지. 이런 식으로 입소문 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전기차 탈만하네라는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둘러보는 거야. 전기차 걸고 보니까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현대도 예를 들어 가스포가 나왔네? 얘는 가격이 얼마야? 아, 얘는 2,800만 원이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 있죠. 사쿠라보다 비싸요. 근데 도요타보다 싸요. 거리도 나쁘지 않다. 사쿠라에 비하면. 그렇죠. 거리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요. 거리가. 458km니까 700km는 아니고 180km 딱 그 중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악조건이 있어, 현대에겐. 일본이 보조금을 바꿔가지고 일본 차 말고는 보조금을 깎아요. 기준을 바꿔가지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인스타, 예를 들어 그리고 현대 코나, 도요타에 비해서 보조금이 3분의 1이야. 도요타는 1,000만 원 넘게 받는데 얘는 4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코나가 아까 이 도요타보다 비싸지는 거예요. 이 보조금 때문에. 대신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현대도. 누구?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5는 올해는 87만 엔, 800만 원 넘게 보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 일본에서 사면은 4천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 아이오닉5가 언제부터 나오죠? 2017년부터 보조금이 깎입니다. 반값으로. 400만 원대요. 일본에서 여론이 많거든. 보조금 줘가지고 해외 차 팔리면 안 된다. 아까 말한 이런 현대 이런 성장이 있잖아요. 현대가 판매가 늘었다. 이걸 안 입고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가 왜 저렇게 팔려? 보조금 퍼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보조금 주지 마.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악조건이 당장에 뭐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일본에. 그래도 현대가 얘들보단 나아요. 누구 사정이. BYD 중국차보다 나왔습니다. 아까 통계 나왔었잖아요. BYD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네요. 현대가 작년에 1200대 팔았는데 BYD가 작년에 일본에서 4400대 팔았어요. BYD도 2000대에서 4400대니까 200% 이상 성장. 그러니까 BYD도 일본에서 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떡상 가자 원래 그런 처지였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일본에서도 중국차가 일본에서 보조금 받아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반대 여론이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BYD가 이번에 엄청나게 타깃으로 먹었어요. BYD의 대표적인 소형 전기차 돌핀입니다. 얘 보조금 얼마 가져갈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예, 15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일본 차의 10분의 1, 현대의 3분의 1. 그 보조금 거의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 BYD 돌핀뿐만 아니죠. BYD의 유명한 차 CL 보조금 얼마? 똑같이 15만 원. 우와. 사지 말란 말이야. 중국 차가 도요타보다 비싸요. 보조금 안 주니까. 그럼 얘가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립니다. 그렇죠. 지금 칼을 갈고 중국 차 나가라고 보조금을 빼버리는 겁니다. 중국에게 이렇게 보조금 안 주고 한국에게 보조금 깎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이득 보고 있는 회사가 사실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 전기차에 맞들려서. 어느 회사 같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테슬라입니다. 한국에서 잘 팔던 모델 3 보조금 볼까요? 도요타랑 똑같이 납니다. 127만 원 테슬라 보조금. 1200만 원 보조금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어떨까? 똑같이 1200만 원 보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모델 Y가 4천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한번 난리 쳤거든요. 작년에 트럼프 관세 유행했었죠. 그래서 일본이랑 만났어요. 일본, 니들은 미국 차에 대해서 비관세 같은 느낌으로 장벽 만들어두고 있었네. 아니, 대통령이 저희는 장벽 없습니다. 테슬라랑 도요타랑 보조금이 다르잖아. 그럼 저희가 테슬라랑 도요타를 동일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지. 잘했어. 그게 바로 반영이 된 겁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엄청난 가성비가 돼버렸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데 토요타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하고 있네요. 그렇죠. 막 그 테슬라에 대해서 말고 일본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알기 쉽게 제대로 해주세요. 그죠. 열불을 받지. 그러니까 도요타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일본 사람들도 도요타 전기차도 그죠? 좀 이제 사주기 시작했는데 그 수요가 누구한테 갈 것 같다? 테슬라한테 갈 수도 있다. 동일한 보조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보다 머리 아픈 게 누구예요? 오늘 얘기한 그렇죠. 현대라는 거죠. 드디어 좀 판매 올라갈 것 같은데 보조금이 좀 줄어들고 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초창기랑 다르게 상당히 지금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바꿨어요. 현대가 처음에 일본 들어올 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약간 거만하게 들어왔거든요. 2023년 기사죠. 우리는 일본에 쇼룸, 딜러 안 둔다. 니들은 테슬라처럼 인터넷에서 살아. 온라인 판매를 들었어요, 현대가 일본에. 그러네요. 이래서 욕을 좀 먹었습니다. 왜? 테슬라조차도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온라인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역시 일본은 뭐 딜러죠. 라고서 일본 전국에 지금 딜러를 깔고 있습니다. 현대가. 나고야, 후쿠오카, 뭐 오키나와 다 깔고 있어요, 지금. 동북지방 센다이까지. 왜? 일본 사람들 일단 차를 보고 시승을 해보고 사는 거거든요. 어쩌면 일본 현지화 전략으로 다시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있어서 뭡니까? 보조금보다 더 차에 대한 가치 있잖아요. 이런 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당장 이것뿐만도 아니죠. 현대가 일본에 확실히 노선을 잡았어요. 몇 년 전부터 팔고 있는 이 아이오닉 5N, 흔히 말하는 아이오닉 5의 고성능 모델이죠. 이런 걸 내면서 일본 내에서 특정 수요를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략? 이게 현대자동차의 일본 모터스포츠 사이트입니다. 2026년 3월 11일부터 현대 모터스포츠 특설 페이지 개설. 테슬라는 보조금 만땅으로 나오는 미국 전기차야. 중국은 싸구려 전기차인데 보조금도 못 받아. 답이 없어 걔들은 이제 BYD는. 근데 일본은 일본 차에서 보조금 빵짱하게 나와. 그럼 현대도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본 사람들이 자기 차를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를. 그러니까 현대는 저희는 차를 좋아하는 모터스포츠의 현대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미지를 갖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 있잖아요. 이거 현대가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하나 더 홍보할 게 늘었죠. 현대가 일본 사람들이 어필할 거. WEC 내구 레이스, 슈퍼카 내구 레이스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웨크. 제네시스 모터스포츠거든. 제네시스 현대. 여기에 BMW, 도요타, 페라리, 아스톤 마틴, 아르피누, 이거 르노입니다. 그 다음에 푸조, 캐딜락, 그 다음에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제조사가 있는
이 WEC에 올해부터 참전을 하고 있어요. 차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일본 사람들에게도 꽤 어필이 되거든요. 당장에 뭐예요? 일본에서 이 WEC 시합이 열립니다. 올해 9월 달에요. 후지 스피드웨이에 현대 제네시스가 달려요, 올해. 그러면 또 현대자동차 여기서 약을 팔겠지.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차, 우리 차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또 이제 약을 팔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연결되잖아요. 현대는 모터스포츠의 진심 회사라고 마케팅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RC라든지 이 WEC, 일본에서 시합이 있는데 이걸 다 현대에 나갑니다. 판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다른 데 없는 자기만의 장점,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현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어필을 하면서 보조금 이상의 그 가치를 과연 앞으로 창출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 여담인데, 아까 보여드린 이거, 일본에서 올해가 현대 참전하는 WEC 시합이 여러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아니 이 기간,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추석 기간이에요. 추석 연휴 때 일본에 혹시 여행 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본 후지산에서 현대차가 도요타, 뭐 페라리, 아스톤마틴, BMW 이런 친구랑 경쟁하는 시합이 열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혹시나 이때 일본 오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후지산에서 열리는 현대자동차 참전하는 세계적인 레이스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일본 내에서의 레이스 열기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 내 현대가 전기차랑 수소차로 진출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 전기차 쉐어, 시장 점유율의 확장이 현대자동차의 성장과 필연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운 좋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전기차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성장할 거예요. 아이고, 유가도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조용한 그 전기차의 승차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타볼만 하다 느끼거든요. 근데 반대말로 악재, 일본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서 적은 보조금. 그게 현대의 큰 악재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수요가 전기차 전체에 대한 수요인가 토요타의 전기차니까 관심이 있다. 그건가? 그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에서 현대 전기차 점유율이 2%도 안 되는 적은 점유율이기 때문에 시기상조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은 받아들이는 게 느리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맞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반대로 이게 한번 딱 필을 받으면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당장 옛날에 하이브리드 유행이랑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야 그 가솔린 차보다 500만 원 이상 비싸고 그거 연비 좋아가지고 얼마에 이래서 안 팔렸어요. 여러분 사실 일본에서도. 근데 어느 순간 하이브리드가 타보니까 그 시동 걸 때 조용하고 주차할 때 동네에 밤에 눈치 안 보이고 괜찮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뭐예요? 일반 가솔린 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많잖아요. 맞아. 일본은 기본이 하이브리드죠. 기본이 그래. 그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단 말이야. 한번 사람들이 맛보니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약간 지진, 자연재해 충전하기 힘들어요.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한번 맛보니까 일본은 주택도 많겠다. 집밥 설치하는 거 나쁘지 않아. 집밥 설치하면 따로 또 보조금 또 주거든요. 집밥 보조금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늘어날 수가 있는 추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에 이런 기름값이 점점 비싸지는 상황에서요. 어쨌든 2029년까지 5,000대만 파는 게 현대 목표잖아요. 그럼 한 달에 대략 400대에서 500대 사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되진 않죠. 그래서 그 숫자를 과연 현대가 어떻게 달성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네요.